안녕하세요, 가이드컴 덕후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구매 전 컴맹이 알면 굉장히 유용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키보드에 관하여 선호하는 특징을 3개에서 5개 정도 먼저 적어봅시다. 꼭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PC방에서 쓰는 키보드 느낌이 너무 좋다, 반대로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한 키보드를 사고 싶다부터 가격, 사용 용도, 내구성 등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적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 키보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멤브레인의 저가형, 무접점 키보드의 고가형, 기계식의 중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위처럼 단순히 나눌 순 없어요. 마음먹고 만든 멤브레인 제품은 10만원을 넘고 튜닝한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는 무접점 키보드보다 더 비싸거든요. 더 들어가면 멤브레인과 기계식의 하이브리드라는 플런저, 노트북 키보드의 펜터그래프 등 종류는 더 많고 다양하며 복잡해요. 고유 접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방식이 섞인 것도 많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어렵게 들리실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목표는 손쉬운 이해와 키보드를 고를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니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저가, 중가, 고가로 나뉘었다고 생각해주세요. 또한 그 외에는 보편성과 멀어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먼저 멤브레인. 멤브레인은 만들기 가장 쉬운 회로와 구조를 가졌어요. 다니시는 회사나 학교, 동사무소나 도서관 같은 관공서, 서점에서 검색할 때 쓰는 키보드가 대부분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떠올려 보면 보통 검은색인 키보드죠. 그 키보드가 멤브레인 방식 키보드예요. 특징으로는 기계식과 비교할 때 비교적 저소음이고 키를 끝까지 눌러야 해요. 확실한 장점은 가격과 내구성이고요. 단점으로는 여러 개의 키보드를 눌렀을 때의 키 씹힘 현상이 있어요. 키 씹힘이란 메모장을 켜고 1, 2, 3, 4, 5 이렇게 5개를 동시에 눌렀는데 5개 중 1개 혹은 6개 중 2개가 메모장에 입력이 돼 있지 않은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키 5개, 6개를 동시에 누르는 경우는 게임을 제외하곤 거의 없어요. 그렇기에 사무실에서 쓰기엔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사무실에서 쓰던 키보드와 비슷한 거. 키보드는 거기서 거기지. 나는 저렴한 걸 원한다. 전부 멤브레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소위 게임용 키보드라고도 하는데요. 실력은 따라할 수 없으나 장비는 따라할 수 있는 우리로 인해 기계식이 널리 보급되며 그렇게 불리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도 프로 선수들은 기계식이 대다수고요. 하지만 엄연히 나누면 다릅니다. 큰 차이는 응답 속도에 있는데요. 기계식 말고도 게이밍 키보드는 있어요. 현 상황에서는 기계식이 게이밍 키보드를 거의 다 포함한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게임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자택에서도 자주 쓰이고요. 물론 대다수의 프로 선수가 더 이상 기계식이 아닌 다른 걸 쓴다면 더 이상 게이밍 키보드라고 불리진 않겠죠. 게이밍인지 기계식인지 혼동되는 단어로 도움된 건 우리가 기계식 키보드를 접해봤다는 건데요. 바로 PC방입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키보드 소리가 잘 들리는 게 특징이죠. 나쁘게 말하면 시끄럽고 과하다, 좋게 말하면 화려하고 경쾌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취향이니 본인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확실한 장점은 멤브레인 대비 키 씹힘이 없고 수리가 쉽다는 것이죠. 호환성도 뛰어나고요.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뜻은 기계식 키보드의 키 이것저것 서로 바꿔끼기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눌러야 하는 멤브레인과 비교할 때 비교적 편안한 타이핑이 되고요. 단점으로는 철저한 관리와 구조상 방수, 방진 문제가 있어요. 누르는 키보드 안을 보면 다양한 색의 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청축, 적축, 갈축이 있는데요. 지금 3개 기준은 체리 키보드사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체리사가 기계식 키보드의 고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즉 원조라는 셈이죠. 특허권은 2014년에 끝나 다른 회사들도 다양한 색이나 특징으로 만들었지만 기본은 체리에서 파생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체리사로 말씀드립니다. 표를 보시면 복잡해 보이시죠? 저를 포함한 우리 컴맹들은 우선 2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소리와 강도인데요. 누르는 압력으로 봤을 때 적축, 갈축, 청축 이렇게 더 무겁고요. 소리 크기로는 적축, 갈축, 청축 순으로 커집니다. 대부분의 PC방 키보드는 청축이라고 보시면 되니 그걸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PC방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음이 있어 사무용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기계식 키보드를 사무용에서 쓰시고 싶으시면 저소음이 앞에 붙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소음 적축이나 저소음 갈축 정도는 사무실에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멤브레인 키보드보다는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뭘 사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선호하는 특징 3개에서 5가지를 적으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PC방 키보드가 치는 맛이 있다면 기계식의 청축으로 가는 것이고, 조용하게 쓰고 싶고 싼 걸 원하면 멤브레인 방식을 가는 겁니다. 반대로 소심하게나마 치는 맛이 있어야 한다면 저소음 갈축 정도를 가시면 됩니다. 앞서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기계식 키보드는 키보드 하나에도 색별로 적축, 청축, 갈축 등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따로 다른 색의 축키를 파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엔터는 내가 자주 쓰니까 눌리는 게 약했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은 조금 무거웠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엔터는 가벼운 갈축이나 적축을 쓰고 전체적으로 청축을 쓰는 겁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단순히 다른 색의 키를 갈아 끼우는 정도로만 말씀드렸지만, 더 들어가면 기판, 스위치, 하우징, 키캡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그에 더하여 스테빌라이저, 윤활제를 도포해 키감의 향상과 잡소리 제거 등 본인의 맞춤형으로 튜닝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옷을 골라 입듯 키보드 부품을 골라 나만의 맞춤 키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기계식 키보드의 두드러진 점이에요. 단 그렇게 하시는 분은 키보드 매니아시거나 많은 키보드를 접해보신 분이겠죠? 그렇게 가장 넓은 가격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관심이 생긴다면 그때 알아봐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기계식 키보드엔 청축, 갈축, 적축이 있다, 소리와 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고 가면 좋겠네요. 이제 무접점 키보드를 알아볼 건데요. 무접점은 크게 두 부류예요. 광축과 정전 용량인데요. 사실 광축은 물리점 접점이 없어 판매점에서 무접점 스위치로 구분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한 무접점은 정전 용량만의 고유명사 느낌이 강했기에 이 두 가지가 혼란스러울 텐데요. 정전 용량이 가졌던 무접점이라는 프리미엄을 광축에 붙여 마케팅을 하는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 영상에서의 무접점 키보드는 정전 용량 방식만으로 한정할게요. 고가이기에 매니아 성격이 강하고 컴맹인 분들에게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과장을 조금 하자면 명품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기계식의 장점과 멤브레인 장점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컴맹 입장에서는 그냥 치는 맛과 조용함, 그리고 높은 내구성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매니아 키보드답게 소리부터 누르는 압력까지 디테일하게 나뉘고요. 기계식만큼의 튜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매니아의 성격이 강하고 비싼 만큼 소비자에게 맞춰서 나오겠죠. 정리하면 저가형 엠브레인은 싸고 내구성이 좋으나 키씹힘이 있다. 고가형, 무접점은 매니아성이 강해 컴맹분들에게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중가형, 기계식은 호환성이 높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선택의 폭이 넓고, 나쁘게 말하면 컴맹 입장에서 복잡할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가, 중가, 고가 표현은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크기. 기본 키보드, 텐키리스 키보드, 미니 키보드. 기본 키보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딱 그 규격의 키보드예요. PC방, 사무실 등 대부분 우리가 접해온 익숙한 키보드예요. 익숙함이 좋고 엑셀이나 숫자 관련해서 쓰시면 이 키보드로 가시면 됩니다. 키보드가 더 작은 걸 쓰고 싶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 키보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중복을 없애는 건데요. 키보드를 보시면 위에도 우리 옆에도 번호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텐키리스 키보드는 기본 키보드와 규격은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을 없앴기에 오른쪽 번호판이 없어요. 주로 게임을 하시는 분이나 숫자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선택해요. 아무래도 더 작다 보니 자리가 더욱 깔끔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어요. 게임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활동 범위가 기본 키보드보다 넓어지니 선호하고요. 적응 기간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고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품 상세 정보에 보이는 텐키리스 키보드만을 보고 섣불리 구매하면 안 되는데요. 원래 텐키리스 키보드는 암묵적으로 기본 규격 키보드와 같은 규격이 전제되었어요. 텐키리스라는 뜻이 번호판이 없다는 뜻이어서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 지금은 그 규격이 맞지 않아도 텐키리스 키보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 및 규격을 꼼꼼히 살피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미니 키보드. 가장 작은 키보드인데요. 더 작으니 휴대용으로도 자주 쓰여요.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귀여워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컴맹분들이 접한 키보드와 규격이 달라 처음에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또한 규격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 미니 키보드 중에서도 더 작은 키보드, 더 큰 키보드, 각양각색이고요. 미니 키보드 중에 펜터그래프 종류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노트북 키보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특징은 조용한 소음과 부드러움이에요. 기본 키보드에 익숙하시다면 너무 가벼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응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요. 지금도 꾸준히 사무직에서 사랑받는 키보드죠.
장점으로는 부드러운 키감, 그리고 가벼움으로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약한 내구성과 정형화되지 않은 키 배열에 있어요. 키보드 구매 시 미니 키보드에서는 종류, 키 배열, 규격 등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유선, 무선, 유무선. 유선은 말 그대로 선이 있는 키보드, 무선도 선이 없는 키보드예요. 여기서 무선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주파수, 블루투스. 주파수는 USB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마우스나 키보드에 이렇게 생긴 걸 봤을 텐데 이게 주파수 무선 방식이에요. 이걸 컴퓨터 본체 USB 구멍에 끼우면 됩니다. 블루투스는 다들 사용해 보셨죠? 아이폰 유저인데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에어팟을 아이폰에 연결하는 페어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하는 법은 컴퓨터에 불로만 쳐도 블루투스 기타 및 디바이스 설정이 떠요. 여기에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를 누르시고 연결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유무선은 둘 다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종류, 크기, 유무선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키보드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세 가지가 있다. 멤브레인, 무접점, 기계식. 기계식은 세 가지 축이 있다. 청축, 갈축, 적축. 청축이 PC방 키보드이다. 그것보다 가벼운 게 갈축이고 더 가벼운 게 적축이다. 두 번째, 키보드는 기본, 텐키리스, 미니가 있다. 기본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엑셀이나 숫자판 쓰기 유용하죠. 텐키리스는 깔끔하고 게임하기 유용해요. 미니는 깔끔과 귀여움, 그리고 휴대성이 용이해요. 그러나 크기와 규격이 각양각색이죠. 마지막 세 번째, 유선, 무선, 유무선. 유선은 선이 있고 무선은 선이 없다. 선이 없는데 선이 없는 무선은 주파수와 블루투스로 분리된다. 유무선은 둘 다 가능한 것이다. 키보드를 구매 전 알아가기 좋은 것들을 짚어봤는데요. 컴퓨터와의 심적 거리가 먼 우리지만 결국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컴퓨터를 무시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영상을 보시겠죠? 조금이라도 키보드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결국 좋은 키감이라는 건 주관적이니 키보드를 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눌러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지식을 기반으로 마음에 드는 건 어떤 종류의 키보드인지, 기기식이면 어떤 축을 썼는지 등을 비교하며 꼭 만족할 만한 키보드를 구입하길 응원하고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가이드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